요즘 인기 많은 유튜버, 블로거,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이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큰 화면과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가진 믿을 수 있는 컬러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라면 더 좋겠죠. 덩달아 게임까지 좋아한다면 높은 수준의 GPU가 탑재되어 있으면 최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가격도 수백만 원대로 높아지고 선택지가 참 많이 없죠.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1VH는 이런 분들을 위해 태어난 노트북입니다. 16인치 대화면에 팬톤 컬러 인증을 받은 2.5K 해상도, 엔비디아 RTX 5060 GPU를 탑재하고도 1kg대의 가벼운 무게를 실현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까지 다 담은 오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죠. 요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 누가 봐도 나 게이밍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디자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엔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노트북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에어로 X16 1VH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와 루나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 루나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컬러가 굉장히 그레이 같기도 하면서 은은한 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고요. 거기에 알루미늄 소재의 샌드 블라스틱 마감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게 마무리했습니다. 로고도 정중앙에 커다랗게 박아두는 게 아니라 한쪽에 무지갯빛 NIR 네임플레이트로 적용해서 감각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이 힌지 부분을 보시면 그냥 일자로 마감할 수도 있던 부분을 라인을 좀 추가해서 신경 써준 점도 굉장히 호감이네요. 이 노트북의 옆쪽을 보시면 포트 구성도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용 포트와 유선 랜 포트, HDMI 2.1 포트에 최대 85W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가 보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포트죠. USB-A 타입 포트가 3개의 헤드폰 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헤드폰 잭 옆에 작게 불빛이 2개 들어오죠. 하나는 전원, 하나는 파워코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통해 현재 노트북이 충전기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또한 노트북이 켜져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동 전에 내가 노트북을 제대로 껐는지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실제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키보드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보통 노트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아쉬워요. 노트북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키보드까지 챙겨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 노트북의 키보드는 그런 의미에서 타건감이면 타건감, 사용성이면 사용성 모두 잡았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풀배열이 아닌 10키리스 배열을 채택하였는데요. 이 넘버키를 희생한 대신 키캡 하나하나의 넓이가 넓어져서 타이핑할 때 굉장히 편하죠. 거기에 타건감이나 소음 부분에서도 준수한데요. 아시다시피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사무실에서 타자를 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렇다고 이 타자를 치는 맛이 안 나면 은근히 능률이 떨어지죠. 근데 이 노트북의 키보드는 조용하면서 타자를 치는 맛을 잘 살렸습니다. 타건음은 실제로 30dB 이하인데요. 이 넓어지고 조용한 키보드에 키 입력 깊이를 1.7mm에 맞춰 은근히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도 나는 그런 골든 스위트 스팟에 정확히 위치한 키보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막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에어로 X16에 비하면 조금 거슬리는 소리를 내죠. 또 그만큼 트랙패드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보시면 거의 노트북의 엣지 부분 근처까지 뻗어있는 광활한 사이즈죠. 노트북 들고 다니기도 귀찮은데 마우스까지 들고 다니기 번거롭잖아요. 이 넓은 트랙패드 덕분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트랙패드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모두 다 깐깐하게 보시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 만큼 수준급의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16:10 비율을 지닌 16인치 대화면에 165Hz로 부드러운 주사율, 2560 곱하기 1600 2.5K 고해상도를 자랑하고요. 특히 4면 모두 굉장히 슬림한 베젤을 지녀서 스크린 대 바디 비율 92%로 화면이 넓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특히 화면 밝기 부분에서도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이 화면 밝기가 400니트거든요? 이 정도면 조명이 강한 환경이나 야외에서 햇빛이 쬐는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보이죠. 거기에 팬톤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또 3D 작업 등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특히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통해 2.5배 더 빠른 영상 편집을 가능하게 해서 이 크리에이터가 사용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이밍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보자면요. 응답 속도의 경우에도 3mm 초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디스플레이와 완벽한 시너지를 자랑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GDDR7 8GB짜리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이 G-Sync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G-Sync 기술은 GPU의 프레임 속도와 모니터의 주사율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게임 중 발생하는 화면 찍힘까지 방지해줍니다. 거기에 DLSS4의 AI 기반 멀티프레임 생성 기능까지 탑재되었는데요. 이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 GPU와 5세대 텐서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 AI를 통해 프레임을 향상시키면서 레이턴시는 줄이고 화질까지 좋게 해주는데요. 이 5060 그래픽 카드를 통해 단순히 스펙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게임을 돌릴 수가 있구나가 아니라 가장 최신의 신기술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게임은 그래픽카드만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사양들이 더 중요하죠. 이 CPU의 경우에는 AMD Ryzen AI7 350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8코어 16스레드의 강력한 멀티태스킹 성능과 최대 5GHz 고클럭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요새 핫한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이죠. 이 AMD Ryzen AI7 350 프로세서에는 50탑스 NPU가 탑재되었습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죠. 램 또한 DDR5 램 16GB, 최대 64GB까지 지원을 하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요새 램 값이 워낙 금값이라 최근에 데스크톱 견적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만 해도 요새 한두 푼 아니죠. 거기에 NVMe Gen 4 1TB SSD를 탑재했습니다. 이 또한 최대 4TB까지 지원하고요. 이 모든 사양들을 합쳐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3D마크 타임스파이는 1339점, PC마크 10에서는 8485점을 기록했고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게임의 벤치마크 모드 결과에서는 울트라 퍼포먼스 그래픽 모드에서 렌더링 프레임 21459, 평균 FPS 138로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양이 좋으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에어로 X16 1VH는 1.9kg에 1kg대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16인치 고사양 노트북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또 16.7mm의 슬림한 두께를 지녀서 어떤 가방에도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덕에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들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워낙 고사양의 노트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HDMI 케이블이랑 게임패드만 챙기셔서 숙소 TV랑 연결하시면 사실상 휴대용 콘솔처럼도 활용 가능하죠. 거기에 이 노트북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GImate 앱을 통해 지원하는 AI 프라이버시 기능이죠. 이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무인 상태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AI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엿보기 방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먼저 말씀드린 무인 상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노트북 상단의 카메라를 통해 작동되는데요. 카메라 영역에서 사람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화면을 끄거나 잠급니다. 이 카메라가 사람을 감지하는 빈도, 화면을 잠그거나 끄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시간까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진짜 재미있는 기능은 이 AI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엿보기 방지 기능인데요. 누군가가 내 화면을 쳐다보는 것을 카메라로 감지하면 미리 설정해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시켜 엿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요새 AI로 이미지 생성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내 화면 엿보기 금지 같은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펜 소음 또한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인데요. 왜 기존 게이밍 노트북들은 무거운 작업을 돌리면 마치 이 헬기가 이륙하는 듯한 소리를 냈었잖아요. 이 친구는 전혀 다릅니다. 4개의 히트파이프와 2개의 블레이드 팬을 탑재하여 조용하고 강력한 쿨링을 선사하는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할 때도 노트북 상판이 막 너무 뜨거워서 못 만지겠다, 아니면 도저히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없었고요. 조용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가바이트 앱인 GImate를 통해서 시스템 성능을 무음, 균형, 성능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CPU와 GPU의 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조금 소음이 생겨도 괜찮은 환경에서는 성능 모드를,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는 무음 모드로 사용하시면 딱 알맞지 싶네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76W시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대 12시간 지속되는 유지력을 보여줍니다. 화면 밝기 100%에 스피커 볼륨 100%, 그리고 그래픽 수준은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세팅하고 100% 배터리 상태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판 해보니 약 80% 정도 배터리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만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전원 어댑터가 없이 사용해도 충분히 작업 하나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배터리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오디오도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해서 소리가 좋은 건 물론이고요. 소리의 방향과 거리까지 꽤나 표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셔도 좋고 별도의 이어폰 없이 게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작업이면 작업, 이동이면 이동, 게임이면 게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노트북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1VH 노트북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저는 이 노트북을 리뷰하기 위해 한 2주가량 사용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 집 데스크탑보다 좋아서 계속 탐이 나더라고요. 특히 요새 GPU 가격뿐만 아니라 메모리 값도 너무 올라서 새 데스크탑 맞추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은 이렇게 강력한 성능인데도 촬영일 기준 쿠팡 와우 회원가로 173만 원이거든요. 충분히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거기에 네이버 후기 작성 시 5만 원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나는 더 좋은 사양의 노트북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램과 GPU 등이 업그레이드된 에어로 X16 1WH나 2WH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제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네코리아 박준범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